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대난 FM. 인간에게 거주 가능한 세계는 인간을 그 중심에 두지 않는 지구의 번성에 달려있다. 우리가 환경 독소들에 반대하는 것은 그저 인간이 중독에 걱정 없이 숨쉬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만이 아니다. 물과 공기에는 우리 삶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 생명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처럼 상호 연결된 시대에 개인주의라는 경직된 형식을 벗어던질 때 우리는 인간 세계가 이 전체 지구에서보다 작은 부분이 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재생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고 반대로 우리 역할의 축소와 우리의 보다 주의 깊은 돌봄에 의존하고 있는 지구 말이다. 거주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우리는 지구의 모든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인간 거주지의 범위와 생산을 제한해야 하며 아울러 지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주의해야만 할 것이다. 네, 오늘은 주디스 버틀러의 책 지금은 대체 어떤 세계인가에서 글을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구의 위기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인식한 여러 해가 지났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학자들도 막 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주디스 버틀러처럼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지구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다른 생명체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지 고민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서구의 학자인 주디스 버틀러는 개인주의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돌봄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역설할까요? 네, 안산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만들어가는 단원 FM 또한 그래서 주목해보는 청년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저희가 이제 아주 바쁘신 분을 조르고 졸라서 모셨는데요. 봉사단체를 이끌면서 사회에 헌신하는 청년들과 함께 활동하는 분이십니다. 음악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르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인지 골목 하나를 돌면 벌써 다른 도시의 낯선 간판들 다르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강 하나만 건너도 벌써 다른 공기와 낯선 말투들 똑같은 이름에 코드가 붙은 서로 다른 멜로디에 노래들처럼 저마다의 풍경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서로 다른 빛의 물결들 똑같은 발음에 이름을 가진 서로 다른 성격들의 사람들처럼 저마다의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다
다르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인지 골목 하나를 돌면 벌써 다른 도시의 낯선 간판들 다르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강 하나만 건너도 벌써 다른 공기와 낯선 말투들 다르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강 하나만 건너도 벌써 다른 낯선 말투들 다르다는 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다르다는 이유로 사라져버린 많은 것들 다르다는 건 네, 제가 사랑하는 가수들을 또 항상 제가 틀잖아요. 김목인의 다르다는 거 역시 가사가 김목인답게 너무 좋습니다. 드디어 네, 어렵게 모신 분을 스튜디오에서 인사할 수 있게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기 소개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봤는데 너무 화려하셔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애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직접 하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모시기 어려운 분은 아니고요. 네, 불러만 주신다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네네. 네, 안산에 살고 있는 32살 김요엘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단원 FM 라디오에는 처음 나와보는데 네. 일단 정혜실 본부장님과의 인연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참 할 말이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잘 해보도록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치킨을 사랑하고 네, 또 음악을 사랑하고 네. 라디오를 사랑하는 와. 네, 그리고 또 곧 태어날 제 딸아이와 제 와이프를 사랑하는 네, 오호호. 한 남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한 2번을 공식 석상에서 뵀는데 그 한 번은 청년활동가들 모였을 때 한 번은 이제 희망재단과 함께하는 행사에서 이제 네. 뵀는데 저를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아이고 와이프를 막 자랑하시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 제가 그 처음 뵀을 때는 굉장히 차갑고 냉철하고 분석적인 남자로 그러실 각인이 수 딱 있죠. 됐다가 그날은 거의 스윗하고 아, 너무나 그 태어날 아기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봐서 이 뭐지? 이렇게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혹시 가족들과 뭐 있을 때. 태명을 지었나요? 네, 태명은 떼요입니다. 떼요. 왜 떼요? 네, 그 사실 와이프랑 신혼 때 유튜브를 잠깐 했었는데 진짜요? 그 채널명이 안녕하떼요 TV였습니다. 그래서 안녕하떼요, 뭐 아이고. 부자 됐대요, 행복하대요. 그래서 떼요입니다. 예, 단원 FM에서 그걸 다시 이어가시는 것도 재밌겠다 싶으신데 아내분이 감사합니다. 출산하고 나면 아마 양육의 힘듦으로 그렇죠.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다른 파트너 구하셔서 해보시는 그럼요. 것도 네, 뭐 여러 가지로 또 네. 기회를 주신다면 고정적으로 재미있는 네. 컨텐츠로 네. 단원 FM이 또 흥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좀 개인적일 수도 있고 사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청년들에 대한 궁금증 중에 이분들이 진짜 그 안산에서 태어났을까 아니면 몇 살 때 왔을까 막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 이주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도 여기서 태어나진 않았고 네. 한 4-5살 때 저희가 이제 두 아이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근데 또 제가 느끼는 안산에 대한 그 정과 그 뭐랄까 낯설었다가 이제 겨우 이제 좀 익숙해지는 한 20년 넘는 생활 속에서 아직도 그러나 여전히 뭔가 나의 고향은 왠지 서울의 어디 내가 태어난 곳일 것만 같은 그런 감정이었는데 처음에 김유엘 씨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안산을 너무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청년들 많다 이런 얘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궁금합니다.
어떠시죠? 예, 태어나셨나요? 여기서? 저는 네. 그 본 적은 서울 미아동이고요. 예. 생후 2개월이 안 돼서 안산에 왔기 때문에 네, 그쵸. 기억이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안산이 그냥 고향이고요. 네네.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네. 졸업했고 네. 지금 이제 32살 지금까지도 이제 아내와 함께 여기서 네. 아이를 낳고 할 거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일단 뭐 그냥 본투비 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네, 그 안산이라는 도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기회가 정말 많은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렇군요. 서울보다도 아, 네,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네. 부분이 있고 네. 왜 그러냐면은 그 기회라는 것은 그 절대적인 개수가 많아야 기회가 많은 게 아니라 네네.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의 선택지가 열려 있어야 기회인 건데 예. 그 서울은 그 잡을 수 있는 선택지의 폭이 너무 심한 경쟁으로 인해서 그 청년들이건 청소년들이건 네. 성인들이건 네. 굉장히 나눠질 수밖에 없고 네. 편협할 수밖에 없고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안산에서는 네. 제가 안산을 정말 사랑하는 이유는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자, 너 어디 살아라고 했을 때 네. 분당 살아, 판교 살아라고 하지 성남 살아라고 안 하죠. 네네. 너 어디 살아 해서 일산 살아라고 하지 고향 산다고 안 하죠. 네. 너 어디 살아? 나 광교 살아 했는데 수원 살아라고 안 하죠. 네. 안산에서 어디 살아 했는데 안산 산다고 하죠. 안산은 특정하게 부촌, 빈촌을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예. 그렇게 빈부격차의 크기가 예. 소득 수준에 비해 크지 않은 도시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안산은 또 시가지나 네. 거주지들이 활동하는 지역들이 집약적으로 네. 규모에 비해서 몰려 있어요. 예. 팔곡동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네, 몰려 네, 있죠. 네. 중심지 고잔문화광장에서 차로 15분이면 대부분 가잖아요. 그쵸. 원곡동도 가고 그쵸. 본호동도 가고 그쵸. 예, 그러한 집약적인 것들이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많고 또 다양함이 존재하는 도시고 스토리가 존재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네. 그 아까 노래 다르다는 거는 네. 가사처럼 네.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그릇이 네. 안산이 갖고 있는 그런 소득 수준에 경제적으로 비춰지는 외부 이미지에 비해 네. 굉장히 많이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안산이 사랑이 넘치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와. 예, 저는 이 안산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열심히 사는 네. 예, 그런 시민입니다. 네. 그래요. 듣고만 있으면 너무 제가 행복한 곳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이 이민근 시장님께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신년 인사 부분에 안산에 강남 같은 분당 같은 곳이 없어서 인구가 줄고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거는 이제 네. 시장으로서 네. 그 이제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 비전을 세울 때 사람들이 네. 좋아하는 메시지잖아요. 네. 예, 부국하게 만들겠다, 네. 안산을 잘 살게 만들겠다라는 네. 뜻이지 그거를 뭐 분당처럼 판교처럼 뭐 이렇게 선을 긋겠다는 말씀이 아니시니까. 네. 그런가요? 네, 그런 거 뭐 그랬다면은 노인정을 전부 돌아다니시면서 모든 동네의 어르신들의 네. 말을 귀 기울였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살짝 우리가 서울에서 실망하는 게 그 부동산 관련한 그리고 그런 그 호명된 지역이라는 게 아까 얘기하셨지만 분당, 판교, 강교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들 대부분 나 좀 비싼 동네 살아, 나 좀 있어, 뭐 이런 걸 좀 강조할 때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살짝 그런 말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안산에 왔을 때 사람들이 뭐 크게 부유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오히려 아이들 키우기에 큰 격차를 벌리지 않고도 그 사이에서 좀 차별을 덜 느끼고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지만 사람이 인간이 우리가 또 자본주의에 엄청 물들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누군가는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서 그 김요일 씨가 말하는 안산과 내가 겪은 안산은 좀 차이가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당연히 네. 개인의 경험이 다르고 네. 개인의 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네. 차이가 있을 거고요. 네. 근데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뭐 대화의 장은 늘 열려 있기 때문에 네. 교류하고 소통하다 보면은 뭐 그런 생각하는 신념과 네. 정치적인 이념을 넘어서 네네네.
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싶네요. 저는 약간 이제 뭐 국회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뭐 지역의 시의원 뭐 다 당파로 갈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지역에서는 공동체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조금 정당의 입장을 떠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좀 챙겨보는 그게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시장이 되든 상관없이 지역의 공동체에 필요한 일들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희망재단 행사에서 만나고 나서 어디 단톡방에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후룩 들어갔더니 그 김유일 씨가 주로 그 운영자로서 많은 멘트를 남기시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봉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청년들과 활동하고 계시는데 좀 뭐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계시더라고요. 뭐 비즈니스적인 것도 있고 한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도대체 안산에서 뭐 하고 계세요? 저는 예. 일단 그냥 안산에서 여러 가지 음.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그 열려 있는 기회를 잡고 있는 청년이고요. 네. 제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은 네. 저는 좌우명이 이제 영어로 First Love라고 해서 사랑을 추구하자라는 좌우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네. 이 세상에서 사랑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라고 믿고 있는 네. 크리스천이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던 시기가 10대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때부터. 굉장히 결핍이 많은 가정에서 컸고, 정말요? 네, 저는 뭐 지금 생긴 건 좀 살도 찌고 부유한 중국 부호 이미지가 좀 있지만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수급자시고 제가 부양을 하지 않으면은 살아가실 수 없는 환경에 지금 계시고, 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9살 때부터 돈을 벌었고요. 네, 뭐 병도 줍고 전단지도 돌리고 식당에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일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돈에 대해서 되게 일찍 눈을 떠서 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도 되게 일찍 눈을 떠서 네. 그 아까 얘기하시는 부동산 뭐 이런 것도 저는 사실 시류를 잘 탄 편이에요. 네. 예, 그래서 나이에 비해서 제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그런 압박에 좀 벗어나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보다 더 큰 가치를 일찍 봤던 것 같아요. 각자 다 먹고 사는 게 큰 문제잖아요. 네, 부모님도 그렇죠. 그러실 거고. 그럼요. 예, 근데 음. 저는 그 먹고 사니즘의 문제에서 조금 더 살아가니즘의 문제로 넘어온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럽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네. 근데 그것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네.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물론 돈 중요합니다. 저도 그럼요. 딸이 태어나고 아빠가 되면 달라지겠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가장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큰 그 자리는 낮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름도 요엘이다 보니까 네. 예, 크리스천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나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이란 분은 높은 곳에는 안 계시더라고요. 네. 예, 제가 막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에 살고 아파트도 꼭대기층 살아요, 높은데. 예, 근데 거기는 안 계시더라고요. 네. 거기는 안 계시는데 네. 우리가 사랑을 베풀었을 때, 뭔가 네. 선을 베풀었을 때 우리한테 다시 돌려주지 못할 대상들, 그 대상들한테는 그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독거노인이었어요. 예. 네, 저희가 독거노인 분들한테 반찬을 드리고 네. 사랑을 드리고 네. 정서를 지원해 드리는데, 이것들을 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뭐를 되돌려서 갚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세요. 네. 제가 본부장님이 좀 라디오가 좀 어렵다, 좀 주파수를 위해서 한 2천만 원만 후원해 주셔라 그러고 하면은 뭔가 기대를 안고 다운 FM 초대박이 터지면 나중에 돌려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2천만 원을 후원할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네. 근데 그런 대상들이 아니시잖아요. 네. 그죠? 그런 대상들이 아닌 분들에게 사랑을 전할 때 진짜 그 가치와 진짜 그 행복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느꼈던 행복은 만족감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었거든요. 네. 내가 물건을 소유했을 때, 내가 큰 학업을 성취했을 때,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좋은 뭐 인정을 받았을 때 느꼈던 그 만족감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더라고요. 금방 없어져요. 네. 근데 나누는 것에서 나오는, 내가 소유하지 않고 그걸 베푸는 것에서 나오는 이 행복감은 그 유효 기간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긴 것 같습니다.
그걸 이렇게 일찍 깨달았어요. 그거를 멋지시네요. 그거를 이제 깨닫고 나니까 음. 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행복해지더라고요. 이게 그렇군요. 긍정적이게 좀 변하게 되고. 내가 없는 것을 찾아 막 채워야 된다는 그렇죠. 욕망일 때는 늘 계속 비어 있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도달이 끝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있는 것을 만족해하면서 나눠줄 게 뭘까라고 그렇죠. 생각할 때는 이미 가진 것을 계속 나눠줄수록 풍성해지는 거니까. 맞아요. 그게 참 묘한데 저는 네.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음. 진리이지 않을까. 그 정답이지 않을까. 정답은 없겠지만. 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좋아지겠죠. 뭐 부모님도 충분히 그렇게 살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그 제일 어려운 게 그게 이제 아이를 낳기 전과 후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자녀가 되게 축복이지만 동시에 부모로서 세상에 대한 욕망을 정말 밑도 끝도 없이 키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봤더니 자꾸 뭘 물려주고 싶고 주고 싶고 비싼 거 주고 싶고 좋은 옷 입히고 싶고 남들보다 막 뭘 더 배우게 하고 싶고 이런 욕망이 끝이 없는데 저도 한번 크게 이제 혼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벌금이 한 2억을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이제 이게 무혐의로 돼가지고 기각돼서 그 다음에는 편해졌지만 그 기간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검찰에 들어가고 조사하는 상에서 내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막 분투하고 변호사하고 이야기하고 막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이 거의 한 2년 완결되는 데까지 한 2년 걸렸는데 어느 날 제가 봉사를 돈이 있으면 한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많이 번 다음에 내가 기부를 통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그 사건 하나로 제가 돈이 내가 추구한다고 해서 나에게 붙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지키자고 노력한다고 해서 돈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 깨달음을 얻으셨네요.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저희 또 어머님이 엄청 신실한 크리스찬이시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 그렇게 6남매 키우느라고 힘든데도 양로원에 육체적으로 하는 봉사 있잖아요. 씻기고 제일 어려운 거죠. 목욕 봉사부터 네네. 해서 음식 봉사 뭐 이런 네. 걸 하셔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했죠. 나는 봉사를 돈이 엄청 많아지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나 이번에 너무 많이 생각이 좀 복잡해지더라 그랬더니 엄마가 가서 설거지부터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작이 저는 안산 외국인 노동자 센터였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냥 문 열고 가가지고 저 여기서 뭐 할까요? 이러면서 좋네요. 네, 그 경험이 그때 시작한 자원봉사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주민 노동자, 좋습니다. 이주 노동자 뭐 인권 운동으로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그 계기라는 게 그걸 9살 때 그렇게 알아가면서 10대에 깨닫고 지금 30대에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랐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뭐 저보다 더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뭐 그렇게 이게 놀라운 일인지 제 일이다 보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봉사가 주된 제 삶의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친구들이 이제 봉덕이라고 부르는데 봉사 덕후라고 부르는데 제가 그렇게 막 봉사를 엄청 막 봉사 행위 자체를 좋아해서 막 사랑하고 이런 사람도 아니어서 제가 느꼈던 이 봉사라기보다는 선함을 나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선함을 나누는 이 행위의 가장 큰 목적은 저를 위한 거예요. 저와 이 공동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 위드 엘로힘이라는 활동을 2016년부터 시작을 했을 때는 우리를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부여는 우리의 것을 선하게 흘려보내는 거다라고 합의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합의가 되고 나서 그 공감대를 계속 늘려가다 보니까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5글자를 굳이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아도 우리끼리 그 생각을 갖고 모이는 것만으로도 이 선한 영향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인 힘을 바탕으로
우리가 또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자라고 해서 이렇게 8년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8년이나 됐어요? 네, 맞습니다. 아, 꽤 긴 시간이에요. 네. 8년 결코 짧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단체들이 8년 정도 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안정화되고 네, 지역에서 인지도도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거든요. 네, 네.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단체로는 만 1년이 안 됐어요. 아, 그렇구나. 네, 저희는 이제 7년 동안은 네.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오른쪽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뭐 이런 걸 지향을 하면서 네, 네, 네. 우리는 드러내지 말고 네, 하자 네. 이렇게 하다가 네. 이게 드러낼 수 없을 만큼 이게 또 음. 많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단체를 설립하게 됐는데 네, 네. 이제는 좀 많이 알아주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대표의 입장으로서는 좀 부담이 될 때도 많습니다. 사실은 책임감 때문에. 책임감도 책임감이고 과연 우리가 선함이라는 이 되게 듣기 좋은 말로 네. 누군가에겐 또 부담과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닐지 아, 우리 또 내부 안에서 네. 좋은 일이라는 그런 감투로 억울함과 또 외면함을 이렇게 모른 채 하고 있는 건 아닐지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네. 들고요. 소속 구성원들이 많아요. 한 네. 8, 90명 되는 것 같습니다. 오, 굉장히 예. 많네요. 근데 저희가 자발적으로 저희의 돈을 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네. 저희는 지금 상태의 슬로건에서는 그 각자의 삶을 떼서 이렇게 드린다라는 느낌으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표부터 이사회 8명 이사들 뭐 사무국 하는 친구들까지 그 누구도 1원 한 푼도 급여를 받아간 적이 없어요. 저희는 상반기 기준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후원금이 꽤 많거든요. 수천만 네. 원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희는 한 푼도 저희를 위해 쓴 적이 없어요. 와. 근데 그 수천만 원을 다 썼거든요. 아. 예. 아무래도 도시락 네, 뭐 그런 다 것들 이제 예, 이게 다- 비용이 드는 네. 문제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이게 저희만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닮지 말아야 할 NGO 단체들이나 NPO 단체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네. 우리가 닮지 말아야 할 시민 단체들의 그런 안 좋은 면들을 우리가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순수성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자기 삶의 뜻을 자기 삶의 일부를 떼서 드리는 거를 성경에서는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거룩의 정의를 저희는 이렇게 실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사람 좋으라고 사람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더 위에 계신 우리는 그거를 보고 같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잖아요. 사람은 속일 제가 여기서 좋은 얘기 1시간 하고 가면 본부장님은 저를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본부장님은 여기서 되게 감언이설과 저의 약간 착해 보이는 이런 순수한 얼굴로 본부장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모르나 네. 이게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저는 알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제 또 크리스찬이 저를 지으신 그분은 다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엄청난 중요한 가치라고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의자를 만들어서 드리는데 이효리 씨 남편 이상순 씨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의자 뒷면을 누가 보지 않는데 네. 거기에 못질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건 나는 알잖아 라고 했잖아요. 아. 근데 저는 그거와 같은 거예요. 뭐 조금 이렇게 돌려서 하면 우리한테 이득이 될 수도 있겠죠. 많은 돈들이 흘러 들어오는데 네, 네. 근데 그거를 조금 돌린다고 우리의 주머니 조금 더 채운다 그래서 뭐 저희의 삶이 뭐 갑자기 안산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뭐 한남동에 살게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를 지켜가는 게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재밌고 예,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게 단체들이 상근하게 되고 공간을 유지하려다 보면 비용이 발생하고 인건비가 발생하다 보니까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 그 품었던 뜻과 다르게 사업을 계속 돌려야 하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정말 이게 정말 원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또 이렇게 원래의 길과 다르게 가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 이거를 온전히 하루 종일 내내 그 일에 매달려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생계가 보장되지 않으면 또 그 일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또 악순환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저희 이제 이사회 멤버 중에 한 명을 네. 급여를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 친구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해요. 그쵸. 굉장히 제가 이제 다른 사업체 직원으로 두면서 네. 제가 급여를 따로 주고 있긴 한데 아, 뭐 프리랜서고 이러다 보니까 신분상으로도 좀 불안한 감이 있고 네. 또 여자이다 보니까는 앞으로 이제 또 먹고 사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친구고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많이 이제 챙겨주려고 하는데 네.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 단체에서 급여를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네네. 파트타임이든 뭐든 이제 비상근이어도 네네네. 급여를 주면서 부탁을 하려고 지금 네. 논의를 하고 있고 네. 한 50만 원 정도 책정을 이제 시작을 해서 네네. 나중에는 그 친구가 상근을 하게 되면 그래도 뭐 한 300은 줘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비영리 일을 한다 그래서 네. 최저시급을 받고 어려운 노동 환경에서 되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것 또한 굉장히 악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일단은 비즈니스를 하는 친구들이 처음에 모여서 시작을 해서 아, 예.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뭐 사실상 제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좀 꺼내자라고 하면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친구들이 예. 많이 늘어가고 있어서 부럽습니다. 네. 그래서 네.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후원금도 끌어올 수 있었던 거는 그런 풀 자체가 또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예. 전화 한번 싹 돌리면 좀 보내주시더라고요. 아, 좋네요. 네. 그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단원 FM의 진행자들은 다 자원봉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자원봉사 등록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게 자원봉사인데 선생님들이 이 라디오 1시간을 운영하려면 글 대본도 준비하셔야 되고 곡도 선정을 그게 또 시간을 잡아먹거든요.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내 시간에 보낼까 하는 것을 일주일 내내 생각하시다가 자기 프로를 하시는 건데 너무나 이렇게 다들 오히려 나오게 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내가 어디 가서 저기 마이크 앞에서 라디오를 뭐 해보겠냐 그러신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제 베리어 프리 고민하면서 이제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교육 하고 있는데 여러 다양한 층들이 있잖아요. 연령별로 다양하기도 하고 노인분들도 계세요. 저희 봉사로 오셨다가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시는데 너무 좋아하세요. 그쵸. 예, 자기가 살았던 삶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삶 이런 것들을 나누시는 거를 너무 행복해 하시는데 독거노인이라 하면 이제 정말 하루 종일 누구랑 말 한마디 안 섞을 때도 있겠어요. 그쵸. 일단은 외로우신 분들이고 네. 독거노인이라는 거의 정의가 꼭 혼자 사는 것만이 독거노인이 아니고 네. 정서적으로 외로워서 누구에게 소통을 끊으신 분들을 다 포괄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가족이 있어도 네. 소통하지 않고 네. 옆에 이웃이 살아도 인사조차 하지 않고 집에서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래요. 뭐 진짜 생계를 위해서 폐지를 줍는 시간 빼고는 활동을 네. 하지 않으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데 위드 엘로임의 네, 봉사자들이 갈 때는 너무 좋아하시나요? 저희하고 또 관계를 또 터서 네. 그런 분들하고 관계를 시작할 때도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네.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도 누가 어렵다, 누가 힘들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진짜 그분이 사회 안전망과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이제 고물상 사장님들을 통해서 저희는 했거든요. 왜냐하면 폐지를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부유하신 분들도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누가 진짜 우리 청년들의 손길이 필요하고 네. 예수님의 사랑으로 반찬을 전달해 드리면 좋을지 네. 추천을 해달라. 추천을 받으면 저희가 연락처를 받고 가서 또 이제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드려서 상담을 하고 네. 이런 것에 있어서 너는 싫다 이러시면 뭐 거기서 잘 인사를 드리고 뭐 나는 그런 거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저희들끼리 또 내부 협의를 통해서 네. 정기 배송 대상자에 이제 넣고 네.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몇 가구나 안산에서는 28가구 지금 40분 정도 되고요. 네네. 다 상록구에 계세요. 그래서 네. 단원구 쪽으로 지금 활동 반경을 늘리려고 네. 지금 아무래도 그 오래된 연립이나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시죠?
네. 원룸에도 사시나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층 아파트들이 아닌 맞아요. 지역이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방물 용품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을 네네. 해서 저희가 너무 궁금해서 이제 안산시 들어가서 보니까 이 노후화된 오래된 건물들 있잖아요. 안산에 예전에 처음에는 이 공단을 네. 배경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거주하던 곳이었다가 이제 점점 주거지가 많은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 유통상가처럼 뭐 30년 된 건물들도 많고 그래서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네네. 표가. 그러다 보니 이제 상록구에 뭐 본호동이나 뭐 사동이나 네, 뭐 맞습니다. 단원구에는 아시다시피 뭐 원곡동 뒤쪽 뭐 와동 뭐 이렇게 네. 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안산에 노인분들이 생각보다 저는 좀 많다고 느낄 때도 있거든요.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어. 네, 적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동포분 어르신분들도 많이 계셔갖고 저희 이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동포분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원곡동에서.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무료급식까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료급식은 주로 이제 홈리스인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네네.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래서 아직 안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더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급식도 좋은데 네. 이제 급식은 또 단발성이고 또 네. 와서 먹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어르신들은 대부분 또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네. 유모차나 보행기 같은 역할을 하는 리어카가 없이는 또 못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음. 그래서 직접 찾아가는 게 되게 또 의미가 있고 네. 저희는 이 반찬과 도시락은 그냥 매개체일 뿐이에요. 네네네. 그냥 오히려 더 정서적으로 교감을 하고 네. 실은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있을 그게 아닌긴 한데 네. 지금 저희가 8년째 함께하던 할머니가 곧 이제 임종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에 어제 계신가요? 아니요 집에서 집에서? 임종을 하시는데 어. 어제 다 뵙고 왔는데 아.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청년들이 다 인사드리고 네, 네. 이제 유가족 되실 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넉넉지가 않아서 네. 지원해드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같이 논의하다가 네. 이제 그 중간에 이렇게 나와서 또 녹음을 하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참 우리가 희망을 나누고 복지를 하는 대상과 뭔가를 흘려보내야 되는 대상이 노인일 때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게 따지고 보면은 본부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단법인이나 NGO나 NPO를 보면 예를 들어서 네. 초록 우산 어린이재단인지 초록 우산 노인재단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은 사람들에 대한 도움은 네. 사람들이 참 주머니도 쉽게 열고 상대적으로 네. 왜냐면은 거기에다 기부를 하는 이유는 만약에 저 자원들이 나중에 커서 우리의 도움을 받지 않아서 비뚤어져서 사회에 칼을 들고 들이대는 그런 나쁜 어른이 되면 나를 또 위협하는 길이니까 나를 방어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이 기부에 대한 공부와 이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하면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노인한테는 보세요. 노인은 내가 뭘 해봤자 돌아올 게 없으신 네.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뭔가 기부나 후원과 자원을 쏟아붓는데 그 다음이 없잖아요. 사망하면. 그 다음이 없는 것에 이렇게 흘려보내는 게 맞느냐? 라는 그 질문에 부딪히게 돼요. 그렇게 보면은 되게 그 노인 인구 늘어나는 것을 비용 증가라고 생각하는 국가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청년이 많아져야 된다, 출산이 늘려야 된다라는 게 다 그런 노인 인구의 비용을 청년들이 짊어져라 뭐 이런 게 또 있잖아요 한편에. 그런데 뭐 저는 우선 청년이긴 하지만 네. 노인이 불행한 나라는 미래가 어둡다라는 말을 굉장히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부모장님도 언젠간 늙으실 거고 저는 벌써 느끼고 있어요. 네, 저도 언젠간 네, 노인이 네. 될 건데 네. 누군가에게 불의의 사고나 질병이 있지 않는 한 마주하는 그 노후라는 네. 그런 것들이 적어도 먹을 걸로는 걱정하지 않는 시대가 돼야 되지 않나. 네. 저는 그런 신념이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앞서 읽어드린 주디스 버틀러가 의존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예전에는 의존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상황이 의존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 생기잖아요. 장애도 그렇고 뭐 노인도 그렇고. 그런데 그 의존, 특히 아이는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혼자 완벽하게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의존을 우리가 나쁘게 볼 것이냐, 돌봄이라는 차원에서 이거를 서로 의존해서 상호 연결된 상황에서 서로를 돌보는 사회를 만드는 게 더 필요한 사회가 되지 않았냐,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아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이 좀 생겨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아까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더 이상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노인들을 위한 지원은 뭔가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 후원이 여의치 않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더 고령의 인구들을 위한 그러니까 죽음을 좀 안전하고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표로서만 인식하지 말고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가 좀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또 잠시 쉬는 타임으로 네. 네, 건나무에 빛이 내리네 듣고 와서요.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너에게 가는 길은 하루 종일 내 마음에 빛이 내리네. 눈이 마주치는 사람들도 다 저마다 사랑이 내리네. 춤을 추는 너의 손끝을 그리네. 난 하늘 위에 너만을 위해 근사한 무대를 그리네. 너와 같이 보낸 하루 종일 내 마음에 빛이 내리네. 길을 잃은 골목에도 다 저마다 사랑이 내리네. 노래하는 너의 입술을 그리네. 난 하늘 위에 너만을 위해 근사한 무대를 그리네. 거저만 가던 오래된 그늘 속 다 큰 소년이 옷을 챙겨 입고 밝아오는 저 빛을 따라서 처음부터 알고 있던 길인 것 같아. 너에게 가는 길은 하루 종일 내 마음에 빛이 내리네. 눈이 마주치는 사람들도 다 저마다 사랑이 내리네. 춤을 추는 너의 손끝을 그리네. 난 하늘 위에 너만을 위해 근사한 무대를 그리네. 너와 같이 보낸 하루 종일 내 마음에 빛이 내리네. 빛이 내리네. 빛이 내리네. 보낸 하루 종일 마음에 빛이 너와 같이 보낸 하루 종일 내 빛이 너같이 보내
네, 빛이 내리네. 되게 좋은데요, 가사가. 네, 듣고 그러게요. 있다면 아까 얘기하신 거랑 뭔가 일맥상통하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계속 얘기를 해보면 이제 독거노인에 지금 집중하고 네. 계신 거죠? 혹시 뭐 다른 영역도 열려 계신가요? 일단은 저희는 네. 이주 가정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팔곡동에 있는 이제 베트남 엄마를 둔 두 네. 형제를 아, 아기 때부터 지원해서 그 친구들이 지금 6학년, 1학년이고요. 예. 네. 한 가정인가요, 네, 지금은? 지금 한 가정이고 예. 그리고 저희는 장애인들한테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 예. 사실 저희 멤버들 중에 장애인 쪽으로 스타트업을 해서 네. 기업을 많이 성장시킨 대표도 공동 대표도 있고 그 예. 친구들은 안산에서 사업을 해요. 네. 이제 캥스터즈라고 하는 회사인데 네네. 이미 기업 가치가 100억을 행하고 있고 그럼 뭘 할까요? 그 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그러니까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종합 피트니스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예. 그때도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네. 거냐면 본인 휠체어로 올라가서 네. 휠체어 러닝머신을 타는 거예요.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이 돼서 게임도 가능하고 휠체어 카트라이더 이런 걸로 개발을 했어요. 네. 장애인들끼리 자기 집에서 그 어플을 통해서 만나서 같이 교류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예. 그런 걸로 미국에도 벌써 진출을 했고 아유. 예, 야, 지금 대단하군요. 세계로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네. 회사의 대표들이 또 저희 위델로임의 정회원들이고 네. 또 멤버들이고 친한 동생들. 저도 거기 회사에서 1년 반 정도 사업을 하다가 네. 이제 주주로서 주식만 남기고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도 그 친구들 덕분에 좀 부자의 길로 가고 있고 네, 참 더불어서 사는 선한 영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들하고 저희 네. 꿈꾸는 느림보라고 아세요 혹시? 그럼요. 네. 저희 이사님이세요, 대표님이. 류경미 대표님. 네. 네. 꿈꾸는 느림보하고도 저희가 저번에 플로깅을 같이 했어요. 예. 저희가 이제 선한 발걸음이라는 네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 선한 발걸음 단톡방에 계신 거 아시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는 봤습니다. 선하게 걸어가자. 네, 라는 봤습니다. 취지의 이제 그런 건데 지금 플로깅을 위주로 하고 있고 네네네.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교감하면서 네네. 청년들이 무엇으로 또 행실을 바르게 할 거냐라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선하게 네. 이렇게 교감하면서 공감하면서 네. 나아가는 그런 거다라는 걸 하고 이제 있죠. 꿈꾸는 느림보가 발달 장애인, 네, 맞아요. 청소년들, 맞아요. 함께하는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또 다 운영자시고 뭐 맞습니다. 상근하고 그래서 저희 그 공간 가서 참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공간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네. 그리고 그 자녀를 키우면서 있었던 고민을 혼자 감당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이 함께 그 공간을 만들므로써 부모도 쉴 수 있고 아이도 그곳에서 배울 수도 있도록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 가신 그 가정들을 보면서 참 역시 대단하다 부모라는 존재는. 그런데 보면 굉장히 안산 이곳저곳에 뭐 오소가게 지정도 하시고 여러 저희가 알만한 유명한 뭐 단체들과 뭐 여러 활동을 하시는데 엘로임하고도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맞아요. 단톡방 보고서 꿈꾸는 느림보가 우리 바빠가지고 단원 FM은 이사님 얼굴 보기 힘든데 막 이러면서 봤습니다. 그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요. 발달 장애인 아이들의 그 문제 행동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사람들은 피하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청소년들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고 또 함께 사회 속에서 녹아나야 되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만나는 일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지금 활동하시고 계셔서 좀 더 엘롬이 더 많이 안정되고 더 많은 참여자들이 많아져서 이런 활동들이 안산에서 많이 확산되면 좋겠네요. 저희가 안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서울에서도 활동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네.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지원금을 받고 있고 그렇군요. 내일 서울 전기봉사 날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서울에서 참여를 할 때는 네. 또 서울은 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영향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와서 예. 각 회사의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서울에서 운영을 할 때는 또 안산과는 다른 분위기로 되게 또 다양한 사람들과 더 많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예. 더 큰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이 헤드쿼터인데 서울은 이제
서울로 진출을 역으로 진출한 보통은 서울이 본부고 그렇죠. 지역이 항상 그렇죠. 예, 지부가 되는 구조인데 너무 멋져요. 네, 저희는 중심을 안산에 두고 그렇습니다. 예, 뻗어나가는 네. 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듣다 보니까 왠지 안산 청년에 대한 자부심을 좀 더 가져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청년 활동이 최근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또 타겟도 되고 내지는 또 뭐 이렇게 지원도 많이 늘은 것처럼 외향적으로는 보여요. 어떠세요? 안산에서 청년 활동? 우선은 뭐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네.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현재 이제 시장님 하시는 분도 청년을 되게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네. 분이기도 하고 네. 그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그냥 다 통하는 진심인 네네. 것 같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걸 넘어서 청년들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예전에는 제가 굉장히 경계했던 것들은 청년이 취약계층인 것처럼 지원을 받아야지 뭔가를 또 할 수 있고 계속 뭔가 급여 실업급여라든지 월세라든지 뭔가를 교통비라든지 심지어 면접복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받아야만 네. 그래야만 청년들이 약간 귀를 기울이는 것 같은 스탠스를 굉장히 저는 경계했었거든요. 네. 수동적이잖아요. 네. 뭐 저희가 애도 아닌데 뭘 먹여줘야만 움직이고 네. 언제까지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찡찡대는 어린애일 수는 없잖아요. 네. 제가 약간 그 첫날 봐주셨을 때처럼 냉철한 면이 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아닌 건 되게 아니다라고 세게 얘기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좀 적이 많은 것 같기도 한데 근데 할 말은 해야죠. 할 말은 해야죠. 이게 신념상 할 말은 해야 되고 저는 그런 식으로 청년들이 호도되는 거를 막고 싶습니다. 막을 거고요. 그래서 청년은 그 어느 세대보다 에너지가 넘치는 세대잖아요. 힘이 있고 네.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네. 회복할 수 있는 네. 그런 생명력이 있는 존재들인데 네. 그런 생명력이 자유롭게 네. 혁신적이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로 안산이 나아가고 있다고 믿고요. 네. 그 근거들은 청년 활동들이 청년 단체들이 네. 활발하게 네. 지금도 많아지고 있고 네. 저희가 같은 청년들이 뭔가 하겠다고 시에 얘기하거나 네. 의회에 가서 얘기하면은 예. 일단은 다 들어주세요. 예. 그런 스탠스 자체가 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훨씬 더 열려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제 어느 스탠스에 있는 아까 스탠스가 되게 중요한 게 이제 그렇잖아요. 어디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떤 관점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솔루션도 다 달라지고 또 상대를 대하는 관점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아까 첫 노래처럼 다르다는 건 또 좋은 거니까요. 네. 아마 그 각자의 지향들이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뭐 사회에서 도움받는 존재로 이렇게 자꾸 비춰지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 관점은 또 한편 이해도 될 것 같아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인 존재들인데 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토대가 잘 되도록 구조를 좀 잘 바꿔놓으면 될 것을 마치 돈 주면 해결될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것도 또 물론 문제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다 정말 면접비가 없어서 힘든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런 친구들한테는 네.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당연히 맞아요. 공정하죠. 네네. 그 기회를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의존해야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네. 타파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레토릭이 뿔 것 같다는 생각도 어쩔 땐 많이 들어요. 이제 사실 받기도 하는데 그런 이게 또 얼마나 오래 갈까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좀 청년의 문제는 좀 길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죠? 이게 네. 당연히 길게 봐야 되는 게 맞고 네. 한데 청년의 시간이 네. 결코 길지 않잖아요. 네. 지나와 보시니까 네. 네. 눈 떠 보니 중년이더라. 그렇죠. 네, 눈 마음은 떠 20대지만 그렇죠. 여전히 그런 것 저도 네. 청년의 시간이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니다 보니까 네네. 뭐 10년, 15년 남은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이 남은 시간 동안 뭐 청년이라 불리기에 뭐 저도 벌써 애 아빠고 네. 뭐 그러기엔 외모도 벌써 아저씨고 예, 뭐 그런데 참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고 네, 우리가 좀 열려 있고 네, 아까 말씀대로 다르다는 거를 좀 인정을 하고 네, 네. 저희가 그 수용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거 수용한다는 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건데 다르다는 걸 인정한다는 게 저는 자유함을 허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네, 하고자 하는 걸 막으면 안 돼요. 네, 네, 네. 그렇다고 그 하고자 하는 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서는 또 안 되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네. 평등하게 누구에게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줄게라는 그런 메시지보다는 너한테 이만큼 준 이유가 이렇기 때문에 너도 다른 사람이 저만큼 받는 거에 있어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 그리고 이만큼 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만큼을 위해서 너가 이만큼은 노력해야 된다는 자율성에 대한 책임은 져야 돼 라는 메시지를 청년들한테 하고 싶네요. 네. 얘기 나누다 보니까 1시간이 후딱 지났습니다. 아쉬운 이야기는 우리 김요일 대표님이 프로그램 하나 하시면서 그 90명 맞죠? 네. 예, 회원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초대 손님으로 출연만 해도 한 몇 년을 울고 먹겠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분들도 노력해보겠습니다. 자기 또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 경험들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네. 예, 어떤 삶의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전 너무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인류학 전공자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이야기 듣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번 좀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이 선한 영향력을 우리만 알고 있지 않게 알겠습니다. 예, 미디어에 일주일에 한 번인가요? 네,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시간대를 정해서 한번 리스트를 받아보고 네, 제가 저희가 또- 교육해드리니까 네. 예, 팀이 구성되시면 예, 교육도 알겠습니다. 라디오 제작 교육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의 청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연속으로 듣고 있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워낙 지역에서 또 이제는 좀 알려주신 분들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 알려짐이라는 건 그만큼 적극적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알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역의 어르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관심을 쏟아주시면서 함께 또 연대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책적으로나 그냥 시민으로서 동료 시민으로서 청년들을 또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너무 청년들을 어리게 보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반성을 같이 하면서 네, 오늘 들은 이야기들 마음에 새기면서 안산이 저만 오늘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기 좋은 곳이 돼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손칼국수 광고 방송 듣고 캠페인송 들으면서 저는 물러갈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정기 프로그램으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제발. 또 만나요. 네. 써니 덥고 꿉꿉해서 입맛도 없는데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데 없을까? 언니, 안산엔 대부도가 있잖아요. 대부도 하면 칼국수. 대부도 우리송 칼국수에 가서 시원한 콩국수와 칼국수랑 해물파전에 동동주 한 잔 쭉. 어때? 좋겠다. 입도 눈도 즐겁게 하고 오면 되겠네. 어머니 손맛. 대부도 우리송 칼국수는 북동 삼거리에서 영흥도로 빠지지 마시고 조금만 더 직진하시면 오른쪽에 있답니다. 032-881-1232 032-881-1232 우리도 데려가요.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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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요.